방명록 내용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설전 비슷한 게 오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방명록에 일단은 이렇게 적었는데 어떤 부분을 이재명 후보는 문제 삼고 있는 걸까요? 자,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라고 윤석열 후보가 방명록에 썼습니다. 반드시, 반듯하다 할 때 반드시, 반듯하게 세우겠다라는 반드시 세우겠다. 자, 볼 때는 일각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자, 요 윤석열 후보가 쓰는 장면입니다. 쓰는 장면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을 보시죠. 반드시 세우겠다. 반듯하게 5월 정신을 기리겠다라는 방명록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는 문제 삼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삼고 있을까요? 먼저 이재명 후보입니다. 반드시 잘못 쓴 거 아니라면 더 문제다. 5월 정신이 삐뚤어져 있다는 의미다. 이는 5월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차라리 맞춤법을 틀리길 바란다. 자,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5월 정신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빤듯하게 세우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쓴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원식 공동성대위원장은 사과하러 온 자리에서조차 저렇게 쓰는 걸 보면 준비 안 된 후보가 확실하다. 정청래 의원은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은 반듯하게 서 있다. 본인의 자세나 반드시 세우라라며 반드시라는 표현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매우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직접 한번 육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반드시가 아니고 똑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호남 출신 동료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반드시 한다 이런 얘기. 그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반드시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후보님 보시기에 5월 정신이 지금 조금 삐뚤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글쎄요, 어디가 삐뚤어져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크게 어떻게 5월 정신이 삐뚤어져 있다라는 뜻이냐. 반드시 똑바로 제대로 잘 세우겠다라는 뜻이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맞춤법, 표기법은 법전에는 안 나와 있겠습니다만 정혁진 변호사가 보기에 왜냐하면 법조인은 한 문구, 한 획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네네. 반드시라는 윤석열 후보의 저 방명록,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심각한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보십니까? 원래 법조인들이 국어를 잘해요. 그렇죠. 국어 뭐 한자도 많이 알고. 예. 근데 저는 처음에는 반드시인 줄 알았어요. 그게 더 자연스럽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반듯이가 반듯하게다 그런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뭐 그것도 꼭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저 자리에서 5월 정신이 삐뚤어졌다라는 의미로 저 이야기를 썼겠습니까? 그건 결코 아닌 것 같고 좋은 뜻으로 좋은 말을 하겠다라고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굳이 5월 정신이 삐뚤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꼬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사회생활하면 다른 사람한테 좋은 덕담 같은 걸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 덕담에 대해서 이렇게 삐뚤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분명히 좋은 이야기로 좋은 뜻으로 했는데 왜 저렇게 반응을 하지? 저 사람이 무슨 자격지심이 있나? 아니면 뭐 심성이 꼬였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저런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되면 진짜 반드시 세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아직까지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18 관련해가지고 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5.18 뭐 피해자 배상에 관한 법률, 뭐 진상 규명에 관한 법률, 이게 법이 3가지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5월 정신이 무엇일까? 5월 정신은 직접적으로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인데 결국은 어떤 것이냐? 이제 김진 앵커도 프랑스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저는 5월 정신 어떻게 생각하냐면 곰곰이 생각을 했을 때
똘레랑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똘레랑스. 다른 사람이 조금 뭐 실수를 하고 그래도 관용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해주고 포용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음번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렇게 포용력이 있고 좀 이렇게 마음이 넓고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히려 해봤습니다. 반드시 표현은 문제가 안 돼 보인다라는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의견이었습니다. 이걸 문제 삼는 쪽이 좀 더 이상하다라는 의견,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다라는 윤 후보의 표현을 문제 삼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의 홍영표 대표가 과거 반드시라고 똑같이 쓴 바가 있었습니다. 5월에 빛나는 정신과 역사를 받들어 개혁을 완성하고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의 홍영표 대표가 과거 원내대표 시절에 반드시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반드시.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네. 홍영표 의원도 5월 정신이나 민주주의를 삐뚤어져 있다라고 썼다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아니 역으로 보면은 저기 윤석열 후보의 호남 친구가 홍영표로 드러난 거죠. 아, 오히려 깐부가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무슨 글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보니까 4월 달에 홍영표 친구가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반드시 생각해 봤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냥 우리가 흔히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거는 당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반듯하게 예. 제대로 예.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반드시가 더 맞을 수 있다는 생각. 나의 의지를 포함한다. 윤 후보의 반드시가 오히려 더 맞다. 네.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그런 뜻으로 내가 더 올바로 세우겠다고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반드시라고 하는 건 당이잖아요. 예. 그런 것을 나는 고민해서 올바로 올바로. 내가 더 열심히. 예. 근데 그걸 굳이 그걸 가지고 그전에는 그러면 꼭 안 했냐? 그럼 반드시라 해도 문제고 반드시라 하면 그전에는 삐뚤어졌냐? 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거 가지고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반드시라고 하면은 뭐 해야 된다라고 끝내야 돼요. 실제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법상 된다.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겠다. 반드시 뭐 이렇게 되게 된다 예. 한다. 그 반드시 세우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자기 의지를 좀 강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까지를 이렇게 상대방 후보라고 해서 그걸 문제 삼는 건 좀 과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각에서도 민주당 홍영표 대표는 되고 윤석열 후보는 안 된다라는 게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논란과 비판의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광명역에 글귀를 시비 걸면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받지 않아도 될 누명들을 막 씌워내는 건 이게 5.18 정신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반드시 세우겠다라고 한다 5.18 정신을 부정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이건 개별시적 선동어법이고 이런 식의 어법을 한국 전체에 들여놓는 것은 5.18 정신의 훼손이에요. 궤별스적 선동어법이다. 진중권 전 교수의 강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야권에서는 여권과 이재명 후보의 문제 제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근식 교수, 한글마저 곡해하지 말라. 박명록 조롱하는 사람이야말로 5월 정신을 왜곡하는 사람들이다. 진중권 교수는 이재명 캠프는 한글도 모르나 반드시라는 낱말의 의미를 모르는 듯하다. 후지고 유치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다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뭘 문제 삼고 어떻게 문제 삼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문제 제기입니다. 반드시 5월 정신이 삐뚤어져 있다는 의미로 모독한 것이다 라고 이재명 후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생활 20년 넘게 한 이재명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어제 이 해프닝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문제를 제기했던 게 민주당의 이경 부대변인이 반드시를 반드시로 잘못 쓴 줄 알고 한글도 모르냐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겁니다. 제일 처음에 처음 시작했던 게 한글도 모르냐 비판.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죠. 아니 나는 반드이 다시 해서 곧게 바르게라는 뜻으로 쓴 거다. 사실 그게 당연히 표준어죠. 그것도 반드시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다시 이재명 후보가 가세를 합니다, 거기에. 아니 반듯이라고 썼다면 오히려 더 문제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5월 정신이 그럼 지금까지 삐뚤어졌다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조금 전에 또 본 것처럼 홍영표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공동 선대위원장이 5월달 방문했을 때 또 다시 반듯이라고 쓴 겁니다. 아, 홍영표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그 공동 선대위원장이에요. 예, 현재 이제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 아, 그러면 저게 원내대표 시절에 쓴 건 아니군요. 홍영표 그렇죠. 대표가 최근에 쓴 거군요. 전당대에 나와서 광주 묘역을 방문했을 때 쓴 겁니다. 원내대표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건데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얘기를 꼬투리 잡다 보니까 계속 엉뚱하게 이제 헛발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저 반듯하게 세우겠다, 반듯하게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늘 다수의 독재로 왜곡될 수 있고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늘 언제나 성찰하면서 반듯하게 세워야만 하는 겁니다. 반대로 5월 정신 역시 5월 정신이라는 게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는 똘레랑스라고 생각한 대로 얘기했습니다. 다 개인이 다른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 정신과 가치도 계속 승화 발전돼야 되는 겁니다. 계속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게 후대 사람들의 역할이고 후대 사람들이 주어진 의무인 거죠. 아니, 반듯하게 세운다는데 그걸 문제 삼는다는 게 그거야말로 굉장히 삐뚤어진 심성이 아니고서야 참 나오기 어려운 발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월 정신을 반드시 반듯하게 세우겠습니다. 말 되네요. 네. 이러면 문제 없죠. 네. 반드시 반듯하게 세우겠다. 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패널 개개인들의 의견 전해드렸고 다시 한번 정정해드립니다. 홍영표 대표가 저걸 쓴 것은 당 원내대표 시절이 아니라 지난 4월 가서 쓴 반드시라는 표현이란 말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